안녕하세요, 시티로버의 건증입니다. 오늘은 다이칸야마 힐사이드와 T사이트를 가려고 해요. 코로나 기간인데 과연 이곳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잠깐 나와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보입니다. 특이한 인면이 재밌었는데요. 나중에 보시게 될 T사이트를 참고해 만든 인면입니다. 골드위크가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5월 초와 10월 초에 골드위크, 실버위크라고 말하는 연휴가 있습니다. 5월 4일은 미도리노히, 식목일 같은 날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6일은 헌법기념일이 연달아 있어 이 3일에 추가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이상을 쉽니다. 보통 이 기간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다들 집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9년 전에 일본에 첫 여행 왔을 때부터 반한 곳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힐사이드와 T사이드 때문에 이사 온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이칸야마 큐 야마노테도리에 가면 원래는 육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육교를 철거해서 지금은 훨씬 보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칸야마 힐사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비교되는 지역이 마땅히 없어요. 약간 한남동의 느낌이 있으면서 청담동과 비슷한 입지라고 해야 할까? 분위기는 한남동과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시부야이기 때문에 한국의 강남과 같은 번화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촌이면서도 바로 옆 지역에는 시부야라는 거대 상권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의 개성 넘치는 지역인 나카메구로, 에비수와도 가깝죠. 먼저 이 힐사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곳이 있어요. 구 아사쿠라 저택입니다. 힐사이드 뒤편에 위치한 일본 전통 가옥인데요. 이 집은 말 그대로 아사쿠라 가문의 집이에요. 아사쿠라 토라지가 1919년에 지은 집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쿠라 토쿠지로라는 사람은 쌀가게로 가업을 시작했는데요. 수완이 좋아 조금씩 다이칸야마 그리고 메구로, 에비수 지역의 서민 땅을 매입합니다. 규모가 약 2만 평 정도를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나중에 안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면 찍어볼게요. 어쨌든 이 다이칸야마의 지주였던 아사쿠라 가문은 이 일대를 개발하기에 나서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힐사이드 테라스예요. 언덕 위에 위치한 이 땅에 여러 빌라를 지어 저층부는 상점과 같은 상권, 상층부는 주택이나 오피스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후미히코 마키라는 건축가입니다. 후미히코 마키는 1928년에 태어나 현재까지도 사무실에 나와 건축을 하고 있는 노장 건축가입니다. 90세가 넘었는데 저도 그 나이까지 설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정신력과 건강을 지녔습니다. 마키는 1993년에 건축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프리츠커 상도 수상한 거장인데요. 일본의 단계 겐조 이후에 프리츠커를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도 일본 건축가들 중에 5명이 수상했는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예전부터 보면 항상 가고 싶었던 프랑스 레스토랑입니다. 후미히코 마키는 도쿄대를 거쳐 하버드에서 건축을 수학했는데 엄청난 엘리트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일본 건축을 세계로, 서양의 건축수를 일본으로 유입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힐사이드 테라스를 보면 그걸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약 9개의 건물에서 일본 근현대 건축 양식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 콘크리트나 타일, 메탈 등등이 유행되어서 일본 전역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를 소개하는 보드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A부터 E까지 지금 초록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곳이 먼저 지어지고 후에 추가로 FGH가 추가되면서 보드가 확장된 걸로 보이네요. 뒤쪽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큐 아사쿠라 저택이 살짝 보입니다.
어쨌든 후미히코 마키는 이러한 일본 건축의 중심에서 힐사드 테라스를 디자인해 나갑니다. 제가 느끼는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사이사이 숨어있는 포켓 공간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마당이라고 불리는 공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넓은 포켓 공간이 도시의 전면과 후면을 이어주는 기분 좋은 장소죠. 재미있는 것은 후미히코 마키가 설계한 힐사이드 테라스와 그 주변 다른 건물들을 살펴보면 건물의 크기가 좀 다른데요. 다른 건물은 땅에 꽉 채워 건물을 지은 반면 힐사이드 테라스 건물의 경우 방금 얘기한 포켓 공간이 많아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도가 낮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인 아사쿠라 가문에서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땅을 사용하는 건 전적으로 건축주와 상의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다 보면 대지안의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 건물을 맥스 사이즈로 설계하거든요. 힐사이드 카페에서는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보통 기획 전시를 하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와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건축 전시나 주로 미술 전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힐사이드 테라스의 마침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티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쯔따야라는 서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2011년 12월에 오픈한 곳입니다. 쯔따야 하면 노란 글씨의 간판으로 일본 전역에 있는 도서 음반 대여점으로도 유명한데요. 오사카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내비게이션이라는 모토로 삶의 형태의 길잡이를 자초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입니다. 티사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0에도 들어갈 정도로 매력적인 곳인데요. 80개의 건축 사무실들의 공모에서 클라인 앤 다이삼 아키텍처라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스타일이 잘 녹아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보면 크게 프로그램적인 부분과 건축적인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 재밌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T사이트는 쯔따야 서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쯔따야 서점, 아이비 레스토랑, 최근까지 라이카 카메라 매장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스타벅스 리저브와 베이커리가 들어왔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이어서 자전거샵, 가든갤러리, 애완용 펫샵, 유아용 장난감 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쯔따야 건물 안의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술, 건축, 요리, 여행, 자동차 등등의 서점 코너, 그리고 2층에는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코너가 있고 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가 있고 콤비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콤비니가 서점에 들어와 있는 것에 좀 놀랐는데요. 이 부촌 지역에 더군다나 그 중심에 있는 이 건물에 편의점을 집어넣었다는 것에 처음에는 왜?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편의점 말고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이곳이 단순히 수익성에만 집중해 타겟층을 잡은 것이 아닌 폭넓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설로서 편의점을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건축적 매력으로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절된 세 동의 건물이라는 것이죠. 도시의 전면 도로에서 분절된 세 건물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뒷골목에는 잘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면 전면 메인 도로에만 집중해 도시를 거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뒷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T사이트를 벗어나 뒤쪽에 있는 다이칸야마의 아기자기한 상점가로도 연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두 번째 건축적 매력은 인면이 주는 캐릭터입니다. 쯔따야의 이니셜 T를 상징해 하나의 모듈이 쌓여 인면을 만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또 큰 T를 만들어 계구부와 벽면을 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쯔따야라는 브랜드의 강력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스처는 재밌게 디자인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T라는 모듈이 구조적으로나 계구부의 기능을 담당해 창문이 된다든지 기능을 담당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식으로만 붙여져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능이 아쉽다는 것이 디자인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자카야, 술집이죠. 이자카야를 제외한 웬만한 상점들은 10시에서 11시에 문을 닫는데요. T사이트는 예외적으로 새벽 2시까지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장소죠. 약간 저에게는 이곳이 하나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냥 와서 잡지도 보고 새로 나온 책도 확인하고 커피도 마시고 말이죠. 저는 편하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매우 좋아하는데 T사이트는 그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입니다. 도쿄에 오시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건쟁이의 다이칸야마 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건쟁이의 발품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